아, 선생님,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손목이나 팔꿈치, 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을 위한 척추 강연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의 일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무직이나 또는 수험생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보여줬던 모양처럼 작업해야 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지금과 같은 자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자세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자세거든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제를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아마 찾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연 갔을 때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바로 키보드의 위치에 있어요. 키보드가 너무 먼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키보드 위치에 대한 논문 하나 지금 가져와서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 논문을 살펴보면 키보드가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바로 여기 책상 가장자리 앞에 있는 경우, 그리고 8cm 앞에 있는 경우, 그리고 15cm 앞에 있는 경우가 이 논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의 결과를 봤더니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세에서 타자를 치면 손목의 부담감이 매우 높고 팔꿈치 부담감이 중간 정도로 높았어요. 그리고 8cm 정도 앞쪽에 키보드를 위치한 채로 타자를 하면 손목 부담이 줄어들고 팔꿈치 부담도 재단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반대로 한 15cm 정도 키보드를 앞쪽에 두고 했더니 이제는 또 반대로 손목 부담이 다시 늘어나면서 팔꿈치 부담이 최대로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처럼 작업해야 되는 문서를 내 몸 가까이에 두고 키보드가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손목과 팔꿈치에 영향을 더 많이 주어서 통증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번 논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자, 어떤 부분일까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사실 맹점이 있어요. 자, 어떤 맹점이냐고 하면 이 책 보세요. 이게 A4 용지 크기란 말이에요. A4 용지는 거의 길이가 30c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고 하면 최소한 30cm 가까운 곳에, 먼 곳에 우리가 키보드를 위치한 채 지금처럼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손목, 팔꿈치뿐만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논문에서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번 사진을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번 사진은 아까 전하고 조금 다른 경우예요. 뭐냐고 하면 의자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게 보일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논문은 내가 똑바른 자세에서 키보드를 지금처럼 타자를 치는 건데 지금은 의자가 이미 조금 뒤로 가 있죠. 몸이 약간 앞으로 빠진 채로 팔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뻗어나간 상태인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책뿐만 아니고 내가 팔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손목, 팔꿈치뿐만 이제 부담이 가는 건 아니에요. 팔이 나간 만큼 논문의 왼쪽, 오른쪽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바로 타자를 치는 자세, 그리고 팔을 뻗은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키가 좀 낮아진 게 확인될 거예요. 아마 제 모습도 보일 것 같네요. 자, 제가 이렇게 당겼어요. 키가 커졌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팔을 뻗었어요. 키가 좀 작아진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으면 일반적으로 등이 뒤로 가고 라운드 솔드가 좀 생성이 되기 쉬워요. 둥근 어깨가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나오면서 거북목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의 부담감, 어깨도 좀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어깨의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손목, 팔꿈치의 부담감도 함께 높아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들은 반드시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환경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작업해야 되는 문서를 내 앞에 둘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독서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옆에 두는 겁니다. 독서대를 이용해서 옆면에 세우시고요. 제가 지금 좀 다르게 조금 위치를 해서 노트북을 좀 당겼어요. 제 몸에서 한번 8cm 정도 위치한 곳에 한번 노트북을 위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처럼요. 자, 지금처럼 작업해야 되는 문서는 우리가 독서대를 이용해서 보면서 지금처럼 타자를 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의자를 가까이 당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한 8cm 정도 있는 곳에 두고 작업해야 되는 문서는 독서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멀리 두기만 하면 끝일까요?
자, 오늘은 사실 이 나쁜 자세, 작업하는 나쁜 자세 중에서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사진 있죠? 자, 논문에 나왔던 사진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옮겨볼 테니까 한번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눈치채신 분들 있죠? 자, 바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여기 있네요. 자, 이 마우스의 위치가 지금 바뀌었어요. 마우스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엔 분명히 키보드의 바로 옆에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림으로 옮겨놓은 곳은 마우스가 키보드에서 한참 멀리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마우스 자체가 오른쪽 편으로 멀리 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지금 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올려놨는데요. 지금처럼 척추가 척만이 생기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팔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마우스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기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점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지금처럼 하신다라고 하면 의자를 바짝 당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는 한 8cm 정도로 적당한 중간 거리 정도에 좀 두시고요. 작업해야 되는 문서는 멀리 독서대 같은 것들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우스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두시는 게 좋아요. 키보드도 가까이, 마우스도 가까이 돼야 내 몸도 척추도 똑바른 상태에서 할 수 있고 내 몸도 옆으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보드와 마우스 위치 두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금처럼 키보드와 마우스 위치를 조정을 하셔서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손목, 어깨, 팔꿈치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어렵네요. 아마 오늘 발음이 별로일 것 같아요. 긴장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안 그래도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특히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